만약 제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30년 전에 저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리고 35살 젊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야, 너 지금 엉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하지만 타임머신은 없죠.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65년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미 제게 선물해준 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혹시 무언가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65년을 살며 깨달은 지혜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첫 번째 지혜. 남의 시선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남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너무 신경 썼습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 하나에도 30분씩 고민했습니다. 이 옷 입으면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긴장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을까? SNS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도 신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쁘거든요. 5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등산이야?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 맑은 공기, 그리고 산행 후 먹는 막걸리 한 잔. 이 모든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 제가 남의 시선을 계속 신경 썼다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면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2부 두 번째 지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괜찮았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건강? 그건 늙어서 챙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저는 몸을 혹사했습니다. 주 6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식사는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고 운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하루 한 갑, 술은 일주일에 서너 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48살 되던 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지방간, 높은 콜레스테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큰 병 생깁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담배를 끊었고 술도 줄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담배 생각, 술 생각이 간절했고 운동은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1년 뒤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65살입니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48살 때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술을 줄이세요. 조금이라도 운동하세요. 건강한 몸으로 사는 노년과 병든 몸으로 사는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3부 세 번째 지혜.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인맥이 많은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명함첩은 두꺼웠고 전화번호부는 몇백 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식, 모임, 동창회 안 빠지고 다 나갔습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다라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60대가 되었을 때 제게 진짜 남은 사람은 고작 5명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2, 직장 동료 1, 그리고 동네 친구 2. 처음에는 씁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겨우 5명?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5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줬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전화해서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들입니다. 명함만 주고받던 몇백 명보다 이 5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 SNS 친구가 몇천 명씩 됩니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진짜 소중한 몇 명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세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4부, 네 번째 지혜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네 번째 지혜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일을 할 때도 99점이면 불안했습니다. 100점이어야 했죠.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지 하나 용납할 수 없었고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랬습니다. 아이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 때문에 저는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항상 긴장했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끝났다. 내 커리어가 끝났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괜찮아요. 다음에 조심하면 되죠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누구나 실수는 하죠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80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덜 엄격해졌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 집을 보면 예전만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합니다.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5부, 5번째 지혜.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5번째 지혜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30대와 40대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 가자는 말에도 돈 벌어야 해라고 했습니다. 딸의 학예회, 아들의 축구 경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걸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고 50대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저와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있는데 함께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행복을 사는 도구가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도구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쓰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데 쓰고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쓸 때 비로소 돈의 가치가 생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혼자 쓰면 공허합니다. 지금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과 작은 여행을 다닙니다. 그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돈을 위해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6부, 6번째 지혜.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것. 6번째 지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40대 때 저는 동업자에게 크게 배신당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몰래 돈을 빼돌렸고 결국 사업은 망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친구 생각만 하면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증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배신한 친구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웃으며 살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요, 증오에 갇혀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바보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걸요. 결국 상처받는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용서하기로요. 그 친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짐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나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증오는 여러분의 현재를 망칩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65년을 살며 깨달은 6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것,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걸 깨닫는데 저는 6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지혜라는 선물을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물론 젊음도 좋습니다. 힘도 넘치고 가능성도 무한하죠. 하지만 나이 들어 얻는 평온함과 지혜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배움이 됩니다. 후회도 괜찮습니다. 그게 성장이 됩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는 마세요.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65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게 남은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들과 함께 보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 들미 선물해줄 지혜를 여러분도 하나씩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바랍니다.